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부자 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올린 내용들 잘 기억나시죠? 네. 네. 봤습니다. 저번에 제가 배당락이 변했다. 네, 이런 배당 내용들에 기준, 관련해서 배당 기준일이 좀 변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오늘 그거 연결해서 좀 하는 내용으로 좀 준비하신 것 같던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사무장님께서 그 배당 기준이 변경된 거를 잘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그거를 보고 잘 공부를 해서 이번에 좀 사볼 만한 배당주들, 고배당주들을 시청자분들이 사가지고 잘 보유를 해서 수익까지 잘 실현해가지고 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10% 가까운 배당주 10%요? 네, 10%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주는 고배당주 이제 1분기에 사세요 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12월 말쯤에 배당락이 있어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배당주를 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팔고 뭐 이런 행동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것이 좀 변해서 회사별로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당락일이 바뀌었다. 다들 회사별로 다르고 뭐 같은 회사도 좀 있긴 있지만 네. 그렇다는 내용이고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올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알려주실 회사는 어딘가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회사는 금융 배당주들은 제가 제 채널도 그렇고 지금 과거에 저희 둘이가 한번 많이 찍었었죠. 했죠? 네, 많이 한번 했어요. 찍었고 네. 오늘 마찬가지로 금융주인데요. 새로운 금융주 보험회사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이름은 동양생명. 동양생명. 네. 유명하죠. 네, 동양생명 오래된 유명합니다. 기업이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럼 지금은 어디 팔렸나요, 지금? 지금은 아시다시피 네. 과거에 이제 안방보험이라는 그룹에서 안방보험은 유명한 네. 회사죠. 미국, 알리안즈랑, 중국 네. 회사죠. 네, 중국 회사. 알리안즈랑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지금 그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국 다자보험이라는 그룹으로 넘겼습니다. 현재 중국 자본이네요. 네, 결국에는. 현재 중국 자본이고요. 원래는 아시다시피 동양시멘트가 주도로 해서 다른 회사랑 합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동양베네피트 생명보험이라는 회사로 좀 출범을 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방보험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다자보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네. 전통 회사는 이제 아니네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은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어차피 주주에게 이익을 많이 줘야 되는 회사가 된 거죠. 네. 맞죠? 맞습니다.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 중에서 최초로 좀 마스코트를 좀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호천사인가? 네, 여기 맞아요. 맞아요. 수호천사 맞아요. 네, 젤로디 맞습니다. 네, 수호천사. 요즘에 3세대 수호천사가 나왔는데 약간 3D로 인사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구름이 막 있고 그러네요. 네, 네. 가지고 맞습니다. 와봤고요. 수호천사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어떤 네. 거? 네, 실적 한번 보면 최근 실적이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은 더 나을 예정입니다. 22년 말에는 마이너스 했네요. 그래도. 네, 작년에 제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연말, 분기에 좀 마이너스가 되어서 결국에는 배당금을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23년에 그럼 22년 배당 안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적은 없어요. 지금 마지막 분기는 발표 안 했는데 네. 여기 흑자인가요, 여기도? 네, 여기 흑자고요. 예상 기업이익이 지금 발표가 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적자는 아니다라는 라고만 배당 할 수는 있겠네요.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무장님께서 지난 영상에서 공시해 준 것처럼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배당 기준일을 많이 바꿨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배당 기준일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2월 15일에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그렇죠. 배당 지급은 2023년 결산 기말 주식 보유와 상관없고 그리고 추후 공시 예정인 2023년 결산 배당 기준일 이게 배당 나기를 얘네 회사가 다시 공시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저번 시간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24년 1분기에 공시를 한다라고 그럼 3월 달까지 안에 네. 1, 2, 3월 안에 공시를 새로 하면 네. 배당을 하겠다. 그 기준에 의해서 배당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배당을 하긴 하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공시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하긴 하겠다. 거죠. 네. 하긴 한다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는 배당을 안 했는데 그럼 재작년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을까? 그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2010년부터
2021년까지는 상당히 배당을 많이 했습니다. 뭐 200원 이상 계속 꾸준히 배당을 21년에는 엄청 많이 했네요. 네, 그러니까. 21년에는 엄청 또 많이 했고 네. 마찬가지로 2015년에는 2번 배당을 했어요. 오, 그랬어요. 네. 그리고 2013년, 2014년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500원 이상 배당을 다 했던 아주 배당했던 금액들이 계속 쭉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많이 배당을 했던.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작년에만 안 한 거네요. 네, 결국에는. 작년에는 계속 하다가 22년 거를 네. 하자는. 작년에는 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좀 못했고요.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21년도 배당 성량을 적용을 했을 때 23년도 기업 여러 가지 실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 우리는 얼마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지금 누적 실적이 2174억 정도 3분기까지 네. 예상이 되고 올해 한 2,300억 정도 마지막 분기에 더 한다라고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한 2,400~500억 정도 예상 실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년도 배당 성량이 36.12%였습니다. 네. 22년도에는 배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21년도 배당 성량을 기준을 한번 해보면 뭐 36.2%에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한 30% 정도 잡는다라고 치면 1억 6천만 주가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한 4,280원 오늘 주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한 404원 정도 배당을 줄 수 있고 한 배당 수익률이 9.4%, 9.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 괜찮네요. 네. 9%대. 거의 10%에 육박하는 배당률을 가지겠네요. 네. 최근에 좀 뭐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맞습니다. 좀 소개해줄 만한 이슈가 좀 있나요? 네. 어떤 이슈냐면 매각 이슈입니다. 음. KDB생명 매각 불발에 동양생명 인수전이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된다. 최근에 뭐 MG 손해보험, 여러 가지 생명보험사들, 손해보험사들이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왔었죠. 예. 사실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인수를 통해 가지고 바로 보험사의 그 수입보험료라든지 고객들을 동시에 확보를 하면서 영업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금융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니면 이런 생명보험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사들이 좀 눈독 들일 만한 회사이겠죠. 그러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설립하는 것보다는 인수하는 게 훨씬 그렇죠. 수월하고 네. 또 계속 보험료가 있으니까 이런 네. 회사들은 오래된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 매출이라든지 이런 수입,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 회사들이라서 아마 이런 생명이 인수전이 붙으면 좀 주가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오르겠죠. 여력이, 주식을 보유해야 되니까. 그렇죠.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 상승 모멘텀도 있는 종목들을 좀 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소개를 그럼 해봤습니다. 자본이 이제 어디로 바뀔지 모르겠네요. 네, 중국자본에서 아직은 다자보험에서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다른 데로 바뀔 수도 있다는 네. 그런 내용이 될 수 지금 있겠네요. 이슈가 조금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빠져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게 주봉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식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제일 고점이었던 지지선이 한 9,5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무너지니까 계속 좀 많이 빠졌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모든 금융사들, 모든 금융지주사들, 뭐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증권회사도 마찬가지고, 은행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금융권들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익이라든지 실적들은 굉장히 다 좋거든요. 그렇죠. 사상 최대의 실적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계속 억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금리 인하라든지 대출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올해는 약간 기대감이 있잖아요. 금리 네.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뭐 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네.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가 좀 끝났기 때문에 인하기가 오게 된다면 수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커질 테기 때문에 좀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겠네요. 오늘 10% 가까운 고배당주이면서 아직까지 배당락이 발표되지 않은 동양생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충분히 한번 배당을 노리고 배당락 전에 한번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주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업도 지금 현재 뭐 매각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고요. 배당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켜봐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